여러분, 냉장고를 믿으세요? 신선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음식의 생명이 꺼지고 영양이 증발하며 심지어 어떤 음식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미국 스탠퍼드 의료원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노인 대사 질환과 식품 영양학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한지훈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고요? 이 진실을 더 일찍 우리 어르신들께 알려드리지 못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음식, 이것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도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네 번째 음식은 매일 드시면서도 의사들조차 잘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영향을 잃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즉시 꺼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후 병원비 몇백만 원을 아끼는 선택이 될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 부모님과 가족, 친한 지인분들께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냉장고가 도구로 만드는 7가지 음식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7가지 중 첫 번째, 감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식탁에 감자 요리 올라왔나요? 감자국, 감자채볶음, 감자 샐러드. 감자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그런데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셨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는 땅속 뿌리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땅속 온도는 보통 섭씨 13도에서 17도 정도입니다. 감자는 이 온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호흡하죠. 그런데 냉장고는 어떤가요? 섭씨 1도에서 5도. 감자 입장에서는 극한의 추위인 겁니다. 이렇게 가혹한 저온에 감자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는 생존을 위해 급격히 몸을 변화시킵니다. 전분을 당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당분이 전분보다 얼지 않고 에너지로 쓰기 쉽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이 추울 때 몸을 떨며 천을 올리는 것처럼 감자도 생명유지 본능으로 화학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감자가 좀 달콤해지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당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감자를 섭씨 1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 속 당분과 아미노산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을 대량 생성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를 섭씨 180도에서 4분간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무려 735ppb나 검출된대요. 상온 보관한 감자는 165ppa에 그치는데 말이죠. 무려 4배 반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크릴라마이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간을 공격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독소 제거 공장인데 이 화학 물질을 처리하느라 서서히 손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손끝 발끝이 저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체질로 변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난소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9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에서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로 만든 튀김 요리를 주 5회 이상 8개월 넘게 섭취한 50대 남성 42명을 추적했더니 그중 14명에게서 위장 점막 손상이 확인됐대요. 특히 냉장 감자를 초고온에서 조리한 케이스가 가장 심각했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소에서도 유사한 경고를 발표했어요. 2021년 냉동 감자튀김을 주 4회 이상 먹은 68세 남성이 만성간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보다 3.1배나 높게 나왔어요. 식습관을 정밀 조사하니 거의 매일 에어프라이어로 냉동 감자튀김을 조리해 드셨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2년 한국영양학회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감자전과 감자튀김을 주 4회 이상 먹은 그룹이 주 1회 이하로 먹은 그룹보다 위험 발생률이 2.1배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냉장 보관한 감자로 조리했을 경우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감자는 섭씨 9도에서 13도 사이의 서늘한 환경이 최적입니다. 베란다 구석이나 주방 찬장 아래처럼 햇빛이 차단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두세요. 둘째, 종이박스나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공기 순환도 가능해 감자가 훨씬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셋째, 빛을 철저히 차단하세요. 감자가 빛에 노출되면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가 생성되고 표면이 녹색으로 변색돼요.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넉넉하게 잘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조리할 때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감자를 섭씨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45분 정도 담가두면 아크릴아마이드를 최대 88%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요. 둘째, 조리 온도는 섭씨 155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오븐은 섭씨 185도 이하가 안전합니다. 셋째, 감자가 연한 황금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하고 진한 갈색으로 타지 않게 하세요.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는 건 이미 아크릴아마이드가 과다 생성됐다는 위험 신호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감자를 조리할 때 향신료는 나중에 뿌리세요. 식품화학 국제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조리 과정 중에 후추나 마늘가루를 넣으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15배 이상 폭증한다고 해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다음 음식도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건데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중 두 번째, 양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찌개 끓이실 때 양파 넣으셨죠? 양파는 우리 주방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쓰이는 식재료예요. 국물 요리, 볶음 요리, 무침 어디에나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파는 중동의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자라난 채소예요. 습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치 고급 가죽 제품처럼요. 가죽이 물에 젖으면 쭈글쭈글 상하잖아요. 양파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냉장고는 어떤가요? 습도가 보통 82%에서 98% 사이로 유지됩니다. 양파 입장에서는 열대우림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습하고 숨막히는 환경인 거예요.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자체 수분과 냉장고 습기가 결합하며 세포 조직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입니다. 껍질을 한 겹 벗겨보면 안쪽이 끈적끈적하고 물기가 흥건하죠. 이게 바로 습기로 조직이 파괴됐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더 무서운 문제는 곰팡이 증식입니다. 저온 다습한 환경은 곰팡이가 가장 선호하는 서식 조건이거든요. 냉장고 속 양파 껍질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때때로 청록색이나 흑색 반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곰팡이 콜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 경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양파로 조리한 음식을 석 달 이상 섭취한 가정 32가구를 추적 조사했더니 그중 14가구에서 가족 구성원이 만성 소화장애와 설사 증상을 호소했대요. 원인을 면밀히 조사했더니 냉장고에서 번식한 곰팡이가 만든 독소 때문이었어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간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이건 간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맹독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피로감만 느끼다가 시간이 흐르면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강령화로 진행될 수 있어요. 스위스 취리히 대학 의료원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발표된 논문을 보면 냉장 보관한 양파를 장기 섭취한 64세 여성이 만성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3.5배까지 치솟아 있었대요. 의료진이 식생활을 철저히 분석했더니 냉장고에 석 달 이상 보관한 양파를 매일 사용했던 거예요. 양파 보관법을 즉시 개선하고 석 달 후 재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답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0세 강순덕 할머니는 냉장고에 보관한 양파를 계속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완전히 안 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연세 탓인가 싶어서 소화제만 복용하셨는데 증상이 점점 악화돼서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위 점막의 중등도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상세히 질문하시더니 양파 보관법을 강하게 지적하셨대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양파에는 곰팡이 독소가 축적될 수 있어요. 그게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를 보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통풍이 원활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표준 방법이라고요. 양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영양소 급속 파괴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냉장 보관하면 이 성분이 폭발적으로 감소해요.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2주일만 보관해도 퀘르세틴 함량이 38% 이상 급감한다고 해요. 퀘르세틴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양파를 먹어도 건강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껍질을 벗기지 않은 원래 상태로 보관하세요. 양파 껍질이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외부 습기와 병원균으로부터 양파를 완벽히 보호해 주는 거죠. 둘째, 철망 바구니나 통풍망에 담아서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습기가 정체되지 않는 서늘한 장소가 이상적이에요.
베란다 구석이나 주방 싱크대 아래처럼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는 곳이 완벽합니다. 셋째, 감자와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양파의 자극적인 향이 감자에 침투하면 감자가 훨씬 빠르게 발화해요. 최소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미 절단했거나 껍질을 제거한 양파는 예외입니다. 양파를 반으로 자르셨다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하지만 최대 일주일 이내에 신속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마늘입니다. 7가지 중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양파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늘은 양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구매하시는 깐 마늘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깐 마늘 사오시죠? 껍질 까는 게 힘드니까 미리 가공된 걸 구매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깐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서 꺼내 보세요. 끈적끈적하고 물컹하죠? 다지면 청록색으로 변색되고요. 냄새도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모두 냉장고 때문입니다. 마늘은 껍질이 제거되는 순간부터 공기와 접촉하며 산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요.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냉장고 환경까지 추가되면 문제가 폭발적으로 악화됩니다. 첫째, 깐 마늘은 냉장고에서 폭발적으로 수분을 흡수해요. 냉장고 습도가 90%에 육박하니까 껍질 없는 마늘이 그 습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물렁물렁하고 끈끈해지는 겁니다. 둘째, 깐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알리신이라는 핵심 건강 성분이 폭발적으로 파괴돼요. 연구에 따르면 깐마늘을 냉장고에 사흘만 두어도 알리신 함량이 70% 이상 급감한다고 해요. 통마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영양소가 증발하는 겁니다. 셋째, 밀폐 용기에 담아도 위험은 동일해요. 많은 분들이 깐마늘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산소가 결핍된 밀폐 환경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치명적인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 균이 분비하는 독소는 미량으로도 신경계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깐마늘을 석 달간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 58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42명이 면역력 급감 증상을 나타냈대요. 감기에 빈번히 걸리고 피로가 만성화되고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마늘의 알리신이 소멸하면서 면역력 증강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알리신은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을 병원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면역력이 급락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소화기 질환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깐마늘을 섭취한 환자들이 위산 역류와 위염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일반 통마늘을 먹은 그룹보다 3.7배 높게 나타났대요. 왜 그럴까요? 깐마늘은 냉장고에서 효소가 변성되면서 위 점막을 공격하는 자극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패한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울산에 사시는 70세 정수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깐마늘 3쪽씩 드셨어요. 대형마트에서 깐마늘을 구매해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위산 역류가 심해지고 소화가 전혀 안 되더래요.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만성 위염이 확인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늘 드신다면서요? 어떻게 보관하세요? 라고 물으시더니 냉장 보관한 깐마늘이 주범이라고 지적하셨대요. 그럼 깐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깐마늘을 구매하셨다면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입니다. 한번 사용할 분량씩 소분해서 랩으로 밀봉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 상태에서는 세균 증식이 불가능하고 영양소 손실도 극소화됩니다. 둘째, 사용할 때는 필요량만 꺼내서 즉시 사용하세요. 해동 후 재냉동은 절대 금물이고요. 냉동 상태에서 바로 다지거나 썰어서 요리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셋째, 냉장 보관은 절대 3일을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깐마늘을 냉장고에 일주일 이상 보관하셨다면 아깝더라도 폐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마늘은 어떻게 할까요? 통마늘은 간단해요. 껍질째 그물망이나 통풍 바구니에 담아서 공기 순환이 원활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섭씨 15도에서 19도 정도가 최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6개월 이상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마늘 보관법만 개선하셔도 면역력이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만성 피로도 개선되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더욱 충격적일 겁니다.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음식도 냉장고가 완전히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가지 중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명하게 붉고 탱탱하고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이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예요. 특히 남성 전립선 건강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우수한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모든 건강 효과가 완벽히 소멸해버립니다. 토마토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뭘까요? 바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리코펜은 초강력 항산화 물질로 암 예방과 노화 억제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섭취하시죠. 그런데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숙성이 즉시 정지됩니다. 토마토는 수확 후에도 상온에서 계속 익으면서 리코펜 함량이 최고치로 상승해요. 섭씨 19도에서 25도 정도가 토마토가 가장 선호하는 온도입니다. 마치 화창한 봄날 같은 온도죠. 그런데 냉장고는 섭씨 3도 전후잖아요. 이 온도에서는 토마토가 익는 과정이 즉시 중단돼 버립니다. 둘째, 세포 조직이 파괴됩니다. 섭씨 6도 이하의 저온에서 토마토를 보관하면 세포막이 파열돼요. 그러면 수분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토마토 표면이 쭈글쭈글 수축합니다. 식감도 물러지고 풍미도 사라지죠. 셋째, 영양소가 급격히 파괴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이탈리아 농업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섭씨 8도 이에서 수일간 보관했을 때 풍미 화합물 합성에 관여하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비활성화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토마토의 맛과 향을 생성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66세 최동훈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씩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토마토의 리코펜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보셨거든요. 장을 보면 토마토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전부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7개월 동안 성실히 드셨는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오히려 악화됐대요. 전립선 특이항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한 거예요. 매일 토마토를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대요.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가 자세히 질문하시더니 토마토 보관법을 확인하셨어요. 냉장 보관했다는 걸 확인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리코펜이 거의 생성되지 않아요. 껍질만 빨간 거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악스러워요. 토마토를 섭씨 5도에서 일주일간 보관하면 리코펜 함량이 최대 62%까지 급감한다고 해요. 그리고 리코펜이 결핍된 토마토를 먹으면 전립선 건강 개선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또 있어요.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비타민C도 폭발적으로 감소해요.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섭씨 9도 이하로 보관한 토마토는 비타민C 함량이 46%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최동훈 씨는 즉시 보관법을 개선하셨어요. 토마토를 냉장고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상온 통풍 바구니에 두기 시작하셨죠. 완전히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섭취하셨어요. 석 달 후 재검진을 받았더니 PSA 수치가 정상 범위로 하락했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대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상온에 통풍이 원활한 곳에 두고 완전히 빨갛게 익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피듯이 토마토도 천천히 익어야 영양소가 완벽히 형성됩니다. 둘째, 완전히 숙성된 토마토도 가능하면 상온 보관하세요. 이틀에서 사흘 안에 소비할 거라면 냉장고보다 상온이 훨씬 우수합니다. 셋째, 정말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섭취 직전 30분만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세요. 시원한 식감은 살리면서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어요. 토마토의 리코펜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해요.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자료를 보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가열 조리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를 다량 섭취할 수 있고 익혀 먹을 때는 리코펜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 교대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토마토 하나만 제대로 보관해도 남성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여러분이 진짜 자주 드시는 거예요. 7가지 중 5번째, 오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반찬에 오이 무침 있었나요? 아니면 저녁에 오이 냉국 드셨나요? 오이는 우리 식탁에서 거의 매일 등장하는 채소죠.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필수 식재료예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가 물렁물렁하고 끈적거렸던 경험 있으시죠? 씨 부분이 흐물흐물해서 썰 때 물이 줄줄 흘러나오고요. 이게 모두 냉장고 때문입니다. 오이는 인도와 미얀마가 원산지인 열대성 채소예요.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채소라 저온을 극도로 싫어해요.
섭씨 11도 이하의 온도를 만나면 오이는 마치 동사할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섭씨 3도 전후니까 오이 입장에서는 극지방인 거예요. 이렇게 혹독한 저온의 오이를 방치하면 세포벽이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해요.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오이 조직이 서서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는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물컹물컹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손상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냉장 보관하면 이틀 만에 저온 손상이 시작되고 사흘이면 맛과 식감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식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오이를 먹은 그룹과 상온 보관한 오이를 먹은 그룹을 석 달간 비교했더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대요. 냉장 보관 오이를 먹은 그룹은 소화효소 활성도가 평균 34% 저하됐어요. 왜 그럴까요? 오이의 세포가 파괴되면서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 결과 복부 백만감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이 2.3배나 많았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냉장 보관한 오이는 섬유질 구조가 왜곡되면서 장내 유익균이 이걸 효율적으로 분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에 가스가 과도하게 축적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75세 박영숙 할머니는 여름마다 오이를 즐겨 드셨는데 냉장고에 보관한 오이를 섭취한 후부터 배에 가스가 가득 차고 더부룩한 증상이 지속됐대요. 소화제를 복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음식 보관법을 질문하셨어요. 오이를 냉장 보관하셨어요. 차갑게 변질된 오이는 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불편한 겁니다. 보관법을 즉시 개선하고 상온에 둔 오이를 드시기 시작하니까 2주일 만에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더 심각한 건 영양소 급속 손실이에요. 오이는 비타민 K와 칼륨이 풍부한데 냉장 보관하면 비타민 K가 47% 이상 파괴돼요. 비타민 K는 골밀도 유지와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오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왜 세워서 보관하냐고요? 오이는 원래 덩굴에 매달려 수직으로 자라는 채소예요. 세워서 보관하면 오이가 자연 상태처럼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눕혀서 보관하면 한쪽이 압력을 받아 그 부분부터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습기를 철저히 차단하세요. 오이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순식간에 물러져요. 씻지 말고 그대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셋째,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오이는 감자나 양파처럼 장기 보관 채소가 아니에요. 사흘에서 나흘 안에 소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름철에는 베란다 그늘이나 싱크대 밑처럼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어디든 문제없어요. 혹시 이미 자른 오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른 오이는 예외입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하지만 하루 이틀 이내에 신속히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 하나 제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여름 식탁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여러분이 보자마자 아하 하실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검게 변하는 그 과일입니다. 7가지 중 여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손주들 간식으로도 완벽하고 아침 대용식으로도 훌륭한 과일이죠.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 껍질이 새까맣게 변색된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색깔만 변한 게 절대 아니에요. 바나나는 필리핀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적도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이에요. 1년 365일 내내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니까 추위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저온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전혀 없습니다. 냉장고 온도인 섭씨 3도는 바나나에게 치명적인 극한 추위예요. 마치 열대섬 주민이 갑자기 북극에 던져진 것과 같은 거죠. 바나나는 이 가혹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포벽이 터지기 시작해요. 세포가 손상되면 내부 효소가 유출되고 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껍질이 빠르게 검게 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만 이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12도 이하에서 보관한 바나나는 닷새 만에 비타민C의 86%를 상실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카고 대학 의료센터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석 달간 매일 먹은 60대 그룹 56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44명이 감기에 평소보다 훨씬 빈번히 걸렸다고 보고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나나의 비타민C와 비타민 B6이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급락한 거예요. 특히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감기와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데
이게 86%나 사라지니까 면역력이 폭락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섭취한 노인 그룹의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보다 21% 낮게 나타났대요.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경련이 빈번히 발생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만성 피로감을 느낍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더욱더 중요한데 냉장 보관한 바나나로는 칼륨을 전혀 보충할 수 없는 거죠. 제주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는데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밤에 종아리에 쥐가 빈번히 나고 피곤함이 전혀 해소되지 않더래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바나나 매일 드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칼륨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라고 하시며 보관법을 질문하셨대요. 냉장 보관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모든 영양소가 파괴돼요. 껍질만 바나나지 속은 영양이 전무한 거예요. 보관법을 즉시 개선하고 상온에서 보관한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종아리 경련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도 크게 개선됐답니다. 바나나는 원래 익어가면서 새로운 영양소를 계속 생성하는 과일인데요. 숙성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고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죠. 그런데 냉장은 이 생명 과정을 즉시 중단시켜 버려요.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과일이 되는 겁니다.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덜 익은 바나나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익게 놔두세요. 바나나가 노랗게 익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에요. 둘째, 바나나 거치대를 활용하세요. 바나나를 걸어두면 접촉 면적이 최소화돼 멍이 덜 들고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바나나를 눕혀두면 접촉 부분부터 검게 변색되거든요. 셋째, 바나나 꼭지를 랩으로 밀봉해주세요. 꼭지에서 에틸렌가스라는 성분이 방출되는데 이게 바나나를 급속히 익게 만들어요. 랩으로 밀봉하면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어서 소비가 어려울 것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냉동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제조 시 활용하면 완벽해요. 하지만 껍질째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만 제대로 보관해도 일주일 내내 영양 가득한 간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7가지 중 7번째 빵입니다. 여러분 빵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곰팡이 날까 봐 불안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냉장고에 넣는 게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빵의 주성분은 밀가루, 즉 전분이에요. 이 전분은 온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실온보다 낮은 온도, 특히 섭씨 1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에서 전분이 폭발적으로 딱딱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걸 과학 용어로 전분 노화라고 해요. 노화라고 하니까 나이 드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분 분자가 결정화되어 수분을 외부로 배출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빵 속 촉촉한 수분이 급속히 증발하면서 빵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한 빵이 상온에서 보관한 빵보다 7배나 더 빨리 굳는다고 해요. 7배나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딱딱해지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빵을 석 달간 섭취한 60대 그룹 48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35명이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심하게 호소했대요. 왜 그럴까요? 딱딱해진 빵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극도로 어려워요. 마치 돌멩이를 씹는 것과 유사한 거죠. 우리 위장은 부드러운 음식을 소화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딱딱한 빵 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혈당 급등 문제예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 당뇨 연구센터 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빵은 구조가 변형되면서 혈당 흡수 속도가 폭증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냉장고에서 꺼낸 딱딱한 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락하면서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이경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식빵 2장씩 드셨는데 빵을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셨어요. 곰팡이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정기 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급상승해 있었어요. 당뇨 고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이 여사님은 단 음식도 전혀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상세히 질문하시더니 빵 보관법을 강력히 지적하셨어요. 냉장 보관한 빵은 분자 구조가 변해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요. 매일 아침 드시니까 당화혈색소가 급증한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냉장고 냄새 흡수예요. 빵은 스펀지처럼 냄새를 강력히 흡수합니다. 냉장고 안에 김치나 생선 같은 강한 냄새가 있으면 빵이 그 냄새를 완전히 빨아들여요. 그래서 먹을 때 빵 맛이 아니라 기묘한 냄새가 나는 거죠.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이틀에서 사흘 안에 먹을 빵은 상온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상온에 두면 됩니다. 공기를 철저히 빼고 밀봉하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일주일 이상 보관할 빵은 냉동하세요. 냉동실은 안전해요. 한 조각씩 랩으로 개별 포장해 냉동실에 넣으면 한 달 이상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먹을 때는 냉동실에서 토스터로 직접 옮기세요. 먼저 해동시키지 마시고요. 해동하면 빵이 눅눅해져서 맛이 완전히 망가져요. 냉동 상태에서 바로 토스터에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빵 하나 제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식사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냉장고에 넣으면 절대 안 되는 7가지 음식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이 7가지만 올바르게 보관하셔도 가족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특별한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너스 꿀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꿀 보관하고 계세요? 꿀이 하얗게 굳어서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경험 있으시죠? 꿀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200년 전 꿀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식용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벽한 천연 식품을 냉장고에 넣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3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꿀이 하얗게 결정화되어 굳어버립니다. 꿀 속 포도당이 결정화되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둘째, 냉장고에서 꿀병을 꺼낼 때마다 병 표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 물방울이 꿀 안으로 침투하면 수분 함량이 상승하고 꿀 속 효모가 증식해서 발효가 시작돼요. 그러면 꿀이 시큼하게 변하고 기포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상합니다. 셋째, 꿀의 항균 효과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9도 이하에서 보관한 꿀은 항균 특성이 최대 41%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상처에 꿀을 발라 소독했는데 냉장 보관한 꿀은 이런 효과가 거의 없어요.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상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찬장 속이 완벽해요. 혹시 꿀이 이미 굳어버렸다고요? 걱정 마세요. 꿀병을 섭씨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2분에서 18분 정도 담가두면 다시 부드럽게 풀어져요.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고온은 꿀 속 효소와 영양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거든요. 꿀은 자연이 준 완벽한 선물입니다. 제대로만 보관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절대 상하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7가지.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보너스로 알려드린 꿀까지 8가지 모두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서 올바른 장소에 보관하세요. 특히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세요. 조리할 때는 섭씨 155도 이하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 생성을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통풍망에 담아서 공기순환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곰팡이 독소로부터 완전히 안전합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빨갛게 익힌 후에 드세요.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을 위해 토마토 드신다면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시고요. 소화 건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바나나 거치대에 걸어두세요. 면역력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빵은 이틀 안에 먹을 거면 상온, 그 이상이면 냉동하세요.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 찬장 속에 두시면 됩니다. 항균력을 완벽히 보존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지금 즉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8가지가 들어있다면 하나하나 꺼내서 올바른 장소에 옮겨 놓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2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몇 번째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너스 꿀 정보 도움되셨나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꿀이 들어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훌륭한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가족과 친구들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내드리시면 정말 감사해 하실 거예요. 형제자매들, 친한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소중한 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 오늘 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감자, 양파, 토마토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